그 가정법까지는 들어가려고 해요. 일단 들어가 놔야 다음 주부터 이제 뭐 더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번 주에 가정법을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다음 주에 접속사 한 방에 끝내고 관계사 빨리 끝내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단원이 17개인데 우리가 지금 8단원 막 들어간다. 오늘 이번 주에 8단원이 끝나면 거의 1시간에 한 개씩은 꼭 나가야 돼. 그래도 뭐 하면 되지. 하면 된다. 사역동사는 딱 3가지 있죠. Let, make, have. 지연아, 사역동사 말고 준사역동사가 2개 더 있어요. help get. Thank you, 맞죠. Help get. 얘네들까지 해서 여러분이 모형식은 거의 마무리가 될 거고 수동태 할 때 모형식은 사실 보통 그대로 다 쓰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말미에 마지막 부분쯤에 지각동사랑 지금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있는 걸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고 투부정사로 BPP 뒤에 만들어줘야 정확한 수동태 형태가 되겠어요. 우재이는 독해 책을 좀 많이 읽니? 무슨 책이요? 어떤 책이? 영어책이요? 아니야 그냥 한국어. 안 읽진 않죠. 그래. 어떤 분야가 좀 좋아하는 편이야? 소설이요? 소설? 그렇구나. 소설 추천할 만한 소설 없어? 학원에서 읽으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 국어학원 다녀? 네. 좋네요. 국어나 논술 다니면 좋죠. 사실 고등학교쯤 되면 여러분도 알지만 그 질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 내신 시험도 심지어. 그래서 사실 국어 학원을 다니란 말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국어 능력이 중요하단 말을 아주 강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영어 같은 경우도 선생님 입장에서는 단어를 다 알려주고 해석을 다 해줬는데 막상 그 문제 푸는 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쓴 친구들 보이고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수동태 다 배웠었고 그리고 오형식 들어와서는 사실 이 마법의 문장을 알려줬었어요. 오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는 능동태 문장의 목적격 보어에 있는 형태가 명사나 형용사, 투부정사, 분사 이런 거는 그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눈으로 더 확인했지만 명사일 때 BPP 뒤에 명사 쓰면 되고 형용사일 때 BPP 뒤에 형용사 쓰면 되고요. ing 같은 경우 현재 분사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water 같은 경우도 뒤에 투부정사 오는데 투부정사도 BPP 뒤에 그냥 쓰면 돼요. 끝. 자, 그러나 지난번 우리 그 필기했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던 지각동사나 오늘 여러분이 배웠던 이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목보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능동태일 때 수동태로 바꿀 때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make는 사실 거기에 그냥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그 룰에 맞게 be made 투부정사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let은 be let이라는 말이 없어요. be let 투부정사 이런 건 안 되고 비슷한 뜻인 allow 허락하다, permit 허락하다 이 뜻으로 바꿔서 씁니다. be permitted 투부정사, be allowed 투부정사로 쓰시면 끝이에요. 오케이? 오진이 다 썼나? 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사역동사 마지막 하나는 have죠. have를 적어줘. 그럼 사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GTA에서 배웠던 거랑 별로 다르지 않고 우리 GTA에서는 2가지를 더 말하던데 하나는 의문문이고 하나는 명령문입니다. 그거를 알려준 다음에 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정법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 주에 가정법을 끝내고 얼추 열심히 하면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모든 진도는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신하고 이러면 머리가 뭐 내신 준비는 딴 데가 있거든요. 방학이잖아. 몰입할 수 있어요. 강남 방학에 복화 없어요. 강남 방학 때 복화 없어. ELS였어요.
ELSD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ELSD 재밌지 않니? 그렇죠. 내가 ELSD 이번 복귀했어요. 저번 학기에 내가 안 했다. ELSD 싫어요. 이번에 그 다리가 좀 없으신 그분 그렇죠? 영매 스큐리 아닌가요? 아니 안 했니 ELSD? 저희 ELSD 말고 뭐 이상한 거 먹어요. 아 테드 에이스원은 테드구나. 아, 그렇지. 아, 그러면 더 재밌는 거 아니에요? 테드 얼마나 재밌어. 정답이 전에. 어, 5분이요. 인스피레이셔널 되게 영감 주고 멋있는 말들 많이 했어요. 많이 배워. 자 갑니다 여러분. have 쉽죠? have는 let, make, have 이 사역동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는 영어를 배우면 make는 약간 강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켜내는 거고 let은 너 하고 싶으면 해 내버려 두는 거고 그리고 have는 뭐예요? 말로 이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보시면 request 요청하다 ask도 오형식에서는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묻다가 아니라 그래서 요청받았다로 두 개를 하면 되죠. 내가 뭐 by them 이런 거 생각했는데 원래 이거 대고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 쓰자. 수동태 의문문하고 수동태 명령문을 알려줄게요. 이거 두 개를 완료한 다음에 우리는 책을 볼 겁니다. 사실 GTI 때는 거의 언급을 못해요. 이거는 왜냐면 실제로 중3에 혹시 수동태 시험이 나오더라도 내신에 의문문은 그냥 보기에 하나 정도 넣는 수준이고 잘 안 돼. 보기 정도. 5개 보기 중 하나 넣는 거. 여러분도 알지만 의문문을 만들 줄은 알아야죠. 만들 줄은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니? 뭐면 is she loved by her husband? 이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뭐 그 연구가 진행 중이니? 그러면 뭐 is the research? 그다음에 뭐 conducted by the researcher? 그러면 그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 중이니? 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그 동작을 받는 애 입장입니다. 받는 애가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이 돼서 주어로 나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구가 진행 중이냐, 그 실험이 진행 중이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디에서 진행되냐, 언제 진행되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연구가 언제 진행되냐면 when is the research conducted by 뭐 scientists 이럴 때는 when이 앞에 나가면 됩니다. 위에 거랑 똑같죠. 여러분 눈에 봐도 의문사 있을 때 의문사만 앞에 넣어주는 거 말고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쓰다 보니까 너무 필기가 많아가지고 일단 뺐어요. 다음 갑니다. 명령문 혹시 필요한 시간 있으면 이거고 명령문 할게요. 자 명령문은 솔직히 말하면 볼 일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외국 나가서 뭐 표지판이나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면 사실 볼 일은 별로 없는데 우리 GTA는 여러분도 알지만 남들 아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이것까지 알아 하는 게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 다 알면 또 GH로 올라가면서 설마 이런 것까지 알아까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끼리 가는 게 특목대사고고 일반고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전국 상대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아야 돼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최근에 봤었죠. 3주 전쯤에 양지고등학교. 자기 점수를 기억하는 친구도 있고 뭐 대충 순위만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 당연히 그 순위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그 시험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1년 반 정도 있고 나서 볼 시험지 3학년 같은 경우 7, 8개월 뒤에 볼 시험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준비해 주고 앞에 봅시다. 자, let을 쓰는 경우 이 목적어가 BPP 당하도록 두어라. 그래서 뭐 let the homework 그 숙제가 be done 되도록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만들어둬라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당연히 목적어는 뭐라고 해야 사물 같은 게 많이 옵니다.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사물이 많아요. 밑에 가면 2번 만약에 그 숙제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컨닝 시키지 마라. 옆에 친구가 하게 두지 마라 이러면 don't let the homework be done by others. by other people 이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되도록 두지 마라. 또는 두 가지 방식이 재밌지 않니? 둘 다 되죠. don't let도 되고 이 let not도 가능해요. 이게 지금 둘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데 let the homework not be done by other people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홈워크를 하도록 두지 마라. 그 홈워크가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도록 만들지 말라입니다. 동사구의 수동태까지만 쓸게. 이 뒤에 안 쓸 테니까 얘를 마무리 지으면 번호를
별표로 바꿀래? 아마 지금 번호가 안 맞을 거거든. 별표로 바꾸고 얘만 쓰고 오늘 수동태는 끝낼게요. 수동태 마지막 필기. 동사구의 수동태 쉬울 거예요. 특히 이번에 중2 동아형 봤던 친구들은 이거 뭐 그대로 썼던 거고 동사구 수동태만 적은 다음에 우리는 교재로 갑니다. 교재로 가서 수동태를 봐요. 다른 단원보다는 애들이 수동태를 잘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반 수준이면 잘 할 것 같고 심지어 내신 때도 했었습니다. 이 에이스 반은 스피킹은 없니? 에이스 원? 있어요. 있어요? 브라이언 쌤? 로스. 로스 쌤? 로스 쌤. 로스 쌤이 최근에 대상 포진을 좀 안 하셨어요. 굉장히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약간 총 맞는 느낌이에요. 아주 많이 아프셨더라고요. 선생님 알고 있는 다른 친척은 또 입원까지 했었는데 얼굴에 와가지고 대상 포진이 정말 아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신경이 기억을 한대. 그래가지고 다 나았는데도 그 신경이 계속 통증이 있대요. 이게 어려운 병에 걸렸었어요. 로스한테 잘해주시면 영어만 하자고 할 때 이렇게 같이 이제 보통 스피킹 때는 뭐 하는 얘기예요? 책을 가지고 오늘은 책 안 썼어요. 책을 안 썼어. 뭐 했나요? 좀 질문 같은 거. 질문? 예를 들면 어떤 질문? GNI의 수학하고. GNI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네. 뭐라 얘기해? 숙제가 많으니까. 우리하고 왜 숙제가 많나? 그냥 숙제 체크가 좀 확실한 거 아니야? 숙제 양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레벨이 높아서 그러겠지. 지영아, 숙제 양이 많니? 네. 아 그래요? 왜? 도식화? 저 도시가는 안 하는데 아 안 해? 그냥 많아서. 아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될 나이죠.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자 앞에 보자. 쉽지? 동사구 말고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동사. 그러니까 이 순서만 바꾼 거예요. 구가 뭐니? 유나야? 유나킹? 구가 뭐지?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뭐가 아니지? 문장이 아니지. 아주 잘 배웠어요. 구는 두 개 이상의 단어인데 단어 묶음이 문장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동사 역할을 하는 구란 얘기예요. 동사구, 구동사, 심지어 군동사라고도 하고요. 이어동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물론 얘는 세 개지만 보통 이어동사라고 해요. 자, 이 일반적으로 능동태로 쓰면 they laughed at him. laugh는 그냥 기분 좋게 웃는 거고 laugh at은 조롱하다, 비웃다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를 비웃었다인데 그 동작을 받는 애 입장에서 얘기해볼까? 얘는 조롱을 받은 거잖아, 그치?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는 조롱을 받았다. 그들에 의해서가 될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둘 중 하나를 가렸을 때 at을 지우거나 by를 지웠을 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어동사는 이 의미가 전달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되고요. 전치사가 연달아 오는 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때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끝!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펴자. 책을 펴서요. 우리 불이 나게 빨리 책을 좀 활용해서 빨리빨리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보자 얘들아. 자, 몇 쪽을 펴냐면 수동태를 할 건데요. 수동태 여기죠. 수동태의 여기에요. 여기 수동태의 114쪽 가볼. 114쪽. 자, 114쪽 한번 가서요. 비빙 PP라고 해서 이 빙은 안 바뀜. 예. 고정된 형태. 이렇게 적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114쪽을 펴고 114쪽을 펴서 빙은 안 바뀝니다. 밑에 보시면 앞에 이 비동사는 수일치를 해줘야 돼요. 수일치랑 현재형, 과거형을 챙겨줘야 되고 뒤에는 안 바뀌죠. 빙, PP, 빙, PP, 빙, PP 그대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has been 이쪽에서도 이 be는 바뀔 일이 없어요. 고정이라고만 쓸게 위에 썼으니까 고정된 형태고 나머지는 has를 쓰냐 had를 쓰냐를 결정 지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has, have는 뭐 잘 안 속을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맨 밑에 있는 had인데요. 여기서 have나 has를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뒤쪽에 과거형이 있다는 게 큽니다. 뒤쪽에 과거형이 있는데 이 접속사 하나 딸랑 연결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절대로 현재 완료형을 쓰시면 안 돼요.
어떤 것만 빼고 이 뒤에 since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since가 있을 때는 물론 과거 시점과 연결될 수 있지만 since가 아니라면 무조건 과거 완료입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자,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쓰고 치고 있는 거죠. 좀 이따가.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의문문, 명령문, 구동사, 군동사라고도 하는데 수동태입니다. 의문사 없는 경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기본 형태. 의문사 있는 경우는 내가 방금 얘기한 앞에다가 의문사만 붙이는 형태고요. 이미 형태는 다 썼으니까 한번 해보자면 여기가 얘가 B죠. 얘가 비동사 SPP by 플러스 행위자 물음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 형태는 이렇게 돼요. 이미 우리가 공책에 한번 적었으니까 한번 확인만 해보자. 해석 한번 해볼까요? 해석. Stealth fighters들은 정부에 의해서 구매되었나요? Stealth fighter는 보통 뭐냐면 전투기예요. 그 Stealth 전투기라고 있는데 잘 레이더에 안 걸리고 이제 그 침입하는 그런 전투기거든요.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정부에 의해서 구매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 did니까 능동에 맞춰서 이 과거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규칙은 안 바뀌어요. 내려갑시다. 내려가서 의문사 있는 경우 별거 없고요.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의문사 먼저 쓰고 be, s 다음에 pp, by 플러스 행위자 물음표. 이거는 여러분 딱 봐도 앞에 의문사만 좀 달아 놓은 거죠. 알겠지만 이때는 의문 부사라고 부르는 애들만 가능할 거예요.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네 가지만 될 거고 which랑 what, who는 솔직히 의문 대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 거면 조금 다른 예시를 들어야 돼요. 의문 대명사를 활용할 거면. 그렇죠. 이런 걸 가야죠. 예를 들어서 who 같은 거 이거 좀 별표 치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사가 없는 수동태 규칙과 똑같은 방법을 먼저 수동태 바꾼 후에 문장 앞에 의문사를 붙여주면 된다. 단 의문사 전체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다르다. 이거죠.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의문사 자체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이런 경우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at, who, which.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who예요. who. 누가 만들었니? 이 automobile이 뭐예요? automobile 자동차거든. 세상의 최초의 자동차는 누가 만들었니? 했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by whom을 이렇게 쓰는 경우와 who나 whom을 앞에 떼어놓고 by를 뒤에 남기는 경우가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고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누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발명되었니? 밑에도 누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자동차는 발명되었니?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by whom 이것도 돼요. 심지어 이쪽에 그냥 앞쪽에 who를 없애고 by whom이라고 바꿔도 가능이라고 적었어요. 애초에 앞쪽에 맨 앞에 who를 없애고 was world's first automobile invented by whom 해도 이건 가능한 문장입니다. 넘어가죠. 다음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116쪽 갑니다. 116쪽. 116쪽 일단 별표 이것만 좀 치고 갈게요. let 목적어 BPP. 아마 예시 문장가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여러분이 좀 그 주간 진도 테스트 이제 문법 테스트 있잖아요. 이번 주 그것도 그렇고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고 좀 왔으면 좋겠고요. 별표 쳐줘요. 여기다 별표 치고 문법 테스트 나옴 그렇죠? 주간 테스트 때 나와요. 여러분이 이런 책에 있는 거를 좀 안 빼고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앞에 거 GTI랑 다 똑같은 걸 내가 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배웠던 거 위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불이 나게 선생님이 눈을 부라리고 이렇게 찾을 겁니다. 보시면 let 나왔고요. 다음 목적어 이거 나오죠? o 그리고 bpp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래 명령은 뭐였어요? 무슨 뜻이었을까? 민서 o 어떻게 했을까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우선 그렇죠. 우산 챙겨라. 우산을 가지고 가라. 이거. 그러면 이때는 우산 입장에서 얘기해봐야 돼요. 우산 입장에서는 너와 함께 챙겨줘야 한다. 너와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밑에서 보시면 그 소년에게 일부 음식을 줘라. 음식 좀 줘라 했더니 그 소년은 음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굳이 얘기하냐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될 레벨이에요. 내려갑니다. 부정명령문 수동태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never를 안 써줬던 것 같아요. never로 바꿔도 돼요. don't 대신 never 써도 됩니다.
don't let 목적어 BPP 쓰셔도 되고요. let 목적어 not BPP 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밑에 예문을 보면서 아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구나 다 아셔야죠. 특히나 이 don't let은 사실 선생님 생각엔 얘가 더 쉽다 생각이 들거든. 이 BPP 이거는 더 쉽게 와닿을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얘가 좀 신기했었어요. 어릴 때는 let the store not be closed 있잖아요. 이거가 가능하다. 오, 너 가능해? 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세요. 이 가능 이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하니까 잊지 마시고 don't let 대신에 뭐도 된다고? never 된다고. never let the store be closed too early. 이게 원래 어떤 뜻이니 얘들아? 맨 원래 문장은 지금 능동태 명령문인데 너무 빨리 그 가게 문을 닫지 말라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그 가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 가게는 너무 빨리 닫혀져서는 안 된다. 너무 빨리 폐쇄되어서는 안 된다. 입니다. 선생님 당하는 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내려갑시다. 여기 나왔지만 이 of by 둘 중 하나 꼭 지우고 시험 문제 내던데 둘 다 필요라고 꼭 쓰시고 속지 마세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예문들 있죠? Take care of, laugh at, look after, look at 뭐 이런 것들은 look up to 이런 거는 다 by 앞에 뭔가가 남을 거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넘어가자.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한 1분만 쉬겠습니다. 휴대폰 안 되고요. 막 엎드리는 거 안 되고 좀 편안하게 좋은 자세로 편히 쉬거나 아니면 복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끊어주는 이유는 가정법 들어갈 건데 어쨌든 머리적으로 좀 이렇게 리프레시 같은 거. 뭘 하는 거 그러고 수동태 끝났어. 너무 좋아. 할머 오늘 들어가요. 응? 오늘 가정법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보니까 지금 막 선생님이 막 으쌰으쌰 해줘야 내 생각에 우리 이번 학기 내내 교재를 남김없이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가정법까지 이번 주에 다 나가면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거든. 그 다음 나는 접속사랑 전치사를 묶어서 수업을 해요. 그건 가능해요. 그리고 관계사까지 하면은 방학이 다가올 것 같아요. 방학이 다가오고 우리는 방학 때 다 걸리네. 수능 수요일 이거 책 순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이진 않죠. 왜냐면 일반적인 애들은 다 아는 애들이 하는 거여서 우리 애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서술형 맞춤 순서입니다. 서술형에서 애들이 더 많이 틀리고 메인이 되는 애들 위주로 짠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죠. 테드는 뭐 숙제가 뭐야? ELSD요. ELSD를 하는 거야? 테드를? 네. 오 그렇구나. 아니요. 나 모르는데 테드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도 안 해봤어요. 해봤어? 이거 아니, 몰라요. 이번 주에 하는 거야? 응. 그렇구나 이제 내일. 근데 오늘 수요일이면 오늘 들어왔으면 월 아니면 수요일 날 한 거 아니야? 네, 저 주말에 뭐라고 주말에 뭐라고 했어? 할 거예요.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숙제 나가 있는데 뭔지 모른다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현지는 SAT는 재밌니? 아니요. 현지가 이렇게 긍정 부정을 다 얘기하잖아. SAT 재미없고. SAT요. SAT가 뭐예요? 에이스 2, 3가 하는 이제 수업인데 SAT가 원래는 대학교 수능 시험인데 미국 시험이죠. SAT. 미국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해요?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SAT가 근데 1파트, 2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뭐를 주로 하니? 에세이 라이팅은 안 하나? 그러면 1파트를 제끼고 하는구나. 객관식을 풀어? 그렇구나. 파트 2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능을 KSAT라고 부릅니다. 보통 Korean SAT. 그래서 SAT예요. SAT예요. 세러데이 할 때는 SAT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거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이에요. 선생님이 알기로 T는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A는 뭐였을까? 평가였던 것 같아요. 까먹었어요. 여기 SAT는 수능입니다. 수학 능력 검정 시험이잖아요. 수학. 받아들인다. 나중에 찾아볼게요. SAT는 어쨌든 미국 수능. 미국 수능은 몇 번 볼까요, 여러분? 3번. 3번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15년 전에 3번 정도 보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보죠. 두 번째 바로 재수가 돼요. 1번 한 번.
한번 정도 보고요. 잘 봐야 되지 않겠니? 수능. 이미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을 보고 우리 학원에 많이 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고 알바 자리도 구하려고 해요. 조심. 아까도 인사하고 왔어. 방학 때마다 찾아오는 친구 한 명 있어. 내가 수업 때 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소식으로 오면 너무 좋겠네요. 여러분 갑시다. 자 다음 우리 이번에는 가전법으로 한번 들어볼 건데 가전법 필기 너무 복잡하지 않게 작성했어요. 마시고요.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이 어린 레벨일 때는 이 조건문과 가정법을 구분하는 거 해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우리 시기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많이 나가면 혼합 가정법까지만 나가고요. 어쨌든 일반 if 가정법 조금 끝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as if랑 I wish 그것까지 나가겠습니다. 잘 적어주세요. 일단은 조건문이랑 비교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건문과 가정법.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한테 묻고 싶은데 또 수아한테 묻고 수아 조건문과 가정법의 차이가 뭘까? 너무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나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하는 거. 어떤 게 뭐지? 그렇지, 뭐가 수아 저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조건문이에요.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잘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는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근히 기상청이 잘 못 맞출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욕을 좀 많이 먹죠. 사실 9번 맞춰도 한 번 이제 못 맞추면 좀 사람들이 분개하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조건문이에요. 비가 오면은 뭐 물론 여행을 이렇게 강행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좀 취소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시를 든 것뿐이고 이 형태적으로 좀 봐주시면 형태적으로는 여러분이 밑에 있는 영어 문장을 훨씬 많이 볼 텐데 혹시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현재형과 오른쪽에 will 동사원형을 많이 본다 이러면 이건 조건문이에요. 맞죠? 해석 한 번만 도와주자. 우진아 해석 한 번 줘.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여행을 취소할 것이다. 완벽합니다. 저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것 중에 이 현재형 동사랑 그리고 will, can, may 다음에 동사원형 이쪽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만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조건문은 다른 이름으로 가정법 현재라고도 부르거든. 근데 이 이름에 익숙한 친구는 많이 없을 거야. 왜냐면 가정법 하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만 언급하는 게 보통 정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는구나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썼어요. 자, 옆에다 적어줍시다. 일어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 알겠죠? 자, 이름이 조건문인 이유는 이 왼쪽 파트가 if 쪽이 조건 값을 넣은 거고요. 오른쪽이 결과 값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유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올 가능성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서 지금 조건값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 지연아, 내일 비가 오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죠? 여행은 취소될 거예요. 내일 비가 안 오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죠? 여행 가겠죠. 이거예요. 그렇죠? 조건값과 결과값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조건문. 자, 그런데 뒤로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가정법 과거 진짜 실제 찐 가정법을 가게 되면 가정법은 사실 여러분도 이미 한번 배웠었지만 말도 안 되는 걸 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유명한 예시가 보통 그거예요.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날개가 없다는 걸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게 하는 게 가정법입니다.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 다음 페이지까지 할지 다다음 페이지까지 할지는 좀 고민인데 일단은 뭐 잘 따라가 주세요. 다음 페이지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쓰고 있니? 가정법은 사실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끝난 상태면 이 구조를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공식 있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공식이 머리에 있는 친구들이 아주 쉽게 해결해 버리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가정법을 아직도 좀 겁내거나 힘들어한다면 공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밑줄 그어볼게요. 여기에 were 쓰는 거랑 could get 쓰는 거, 이 부분 중요하고요. 공식에서는 여기 동사 과거형 쓰는 거랑 우슈쿠마 동원이 중요합니다. 우슈쿠마 중에서 사실 should는 뭐 잘 안 쓰기도 하고 나중에 배울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미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쿠마는 정말 돌아가면서 많이 나오죠.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애들한테 아무 설명 없이 시켜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내가 더 똑똑했었다면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안 돼요. 이 해석은 아주 최악의 해석입니다. 라면으로 가고 일텐데로 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는 옆에 꼭 적어줘야 되는 게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이거든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여서 해석은 현재로 써줘야 돼요. 그렇죠? 해석은 현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해석을 할 때 여기 were이라는 과거형에 꽂혀가지고 였다면 이렇게 한다거나 could get에 꽂혀가지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은 완전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은 현재로 가야 돼서 내가 더 똑똑하다면 100점을 맞을 수 있을 텐데로 가야 돼요.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이 작은 차이가 왜 중요한지는 다음 장 보면 알 거고요. 해석에서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동사 과거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별표 치고 비동사는 원로 통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이제는 그 MZ세대, 미국에서도 MZ세대가 있기 때문에 월 말고 그냥 was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 정확한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어차피 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발 월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유학 가서 was를 많이 쓰셔도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페이지를 잘 적어보세요. If plus have pp, blah blah have pp. 그렇구나, have pp. 계속 강조하지만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느냐가 여러분이 GTA를 증명하냐의 어떤 근거가 돼요. GTA면 그래도 정말 높은 반인데 위에서 바로 아랫반이잖아요. 문법에서 이거가 머릿속에 없으면 아무래도 좀 뭐랄까 아래 레벨과 큰 차이가 없다 볼 수 있죠. 그러지 말고 꼭 머릿속에 담아두고 갖고 있읍시다. 이제 여러분의 어떤 명석함, 영리함, 빠른 이해 이거는 중1, 중2 때까지 쓰고 버려야 돼요. 중3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실력은 그래서 지금 알고 있니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능력은 어릴 때 빛을 발하고 윗반 올라갈수록 그래서 지금 알고 있니? 그래서 지금 공식 물어보면 답이 나오니? 앞에 말이 나오니?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 거의 다 왔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했던 게 있었을 텐데 얘야말로 였다면 였을 텐데를 하고 있죠. 얘랑 겹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가정법 과거가 겹치면 안 될 테니까 아까 그 해석할 때는 라면 일 텐데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과거 해석을 쓰는 순간 얘랑 겹쳐버리기 때문에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자, 그럼 쓴다면 똑같이 써야겠죠? 나도 똑같이 쓴다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은 과거입니다. 알았죠? 선생님, 패스의 PP가 패스예요. 아, 미안해요. 이거 내가 잘못 쓴 거예요. 아주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말도 안 되죠? pass is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너무 바빴나 봐요. 아주 잘했어요.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어요. pass it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하기 전에 공식에서는 여기 had pp 오른쪽에 59만 have pp를 쓰시면 되고요. 59만은 또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둘게요. 밑에도 보시면 여기 had studied 얘랑 could have passed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잘 적어주면 되고요. 해석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해석은 그가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그는 그 시험이겠죠. 그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자, 항상 가정법은 그 반대를 가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때 여러분 여기 he는 결국 시험을 통과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어요. 왜냐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얘를 안 했기 때문에 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이 한 4분 남거든. 4분 동안 뭘 하냐면 직설법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별표 치고요. 직설법이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설법 공식은 간단해요. as나 because를 쓰고요. 내가 빨리 쓰고 비켜줄게. 주어, 동사, 현재형. 물론 조동사면은 조동사, 현재형 쓰고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주어, 조동사, 현재, 동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직설법 공식은 as랑 because 중에 아무거나 쓰고 주어, 동사, 현재형 블라블라 한 다음에 주어, 조동사, 현재형 will, can, may 쓰고 동사, 원형. 자,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친구들, 선생님 여기서 항상 템포를 한번 끊고 가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요? 얘는 지금 미완성입니다. 이 공식을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라고? 그렇지, 크게 얘기해줘. 긍부부궁이죠. 잘 배웠어요. 자, 왼쪽도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바꾼다는 긍부부궁이 필요하고요. 오른쪽도 긍정이면 부정으로 바꾸시고요.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꾸겠다는 그 긍부부궁이 필요합니다. 얘는 쉽죠. 여러분 한번 해봐서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레벨이 지금 가정법을 못 풀어본 적은 없을 거고 잘 해서 풀던 때가 기억이 나잖아요.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 서로 바꿔줘야 돼요. 교차로. 다 썼으면 우리 오른쪽 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페이지 얘만 좀 적고 끝내겠습니다. 다행히 종치기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직설법 공식을 한번 적자면요. 다시 쓰는 게 너무 귀찮을 정도로 복붙이에요. 그냥 시제만 좀 앞당겨 주면은 사실 되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이고요. 뭔가 물결 표시를 한 다음에 s 플러스 우시우쿠마의 동원입니다. 종이 고칠 것 같아서 여러분을 좀 재촉하자면 여러분 선생님이 잊어버린 게 뭘까요? 똑같죠? 긍부부궁 꼭 해야죠. 왜 답이 안 나오더라. 긍부 부궁 이거 꼭 해줘야 돼. 사람은 꼭 저기까지 해놓고 얘를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거 선생님 이렇게 한 템포 안 끊어주면 애들 다 잊어버려요. 반드시 이 공식에서는 긍부부궁 꼭 지켜줘요. 알겠죠? 우리 숙제 한번 적고 우리 수업은 한번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다 썼니? 넘길게요. 자, 갑니다. 숙제 빽빽이 한번 써주세요. 빽빽이는 아쉽지만 오늘 배운 건 다 써야 됩니다. 수동태 가정법 다 써야 돼요. 근데 알겠지만 중간에 책에다 밑줄 그은 게 많아서 그건 안 써도 되거든. 그냥 공책만 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재 갑니다. 교재는 페이지. 저번에 어디까지 썼니? 113까지 했었죠? 114부터 126까지.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숫자만 보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가보면 안 쓰는 페이지가 한 4-5페이지. 들어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